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 treat,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treat를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뭘 제일 먼저 알고 있을까요? 뭐 문제를 다루다, 취급하다 이런 거예요. 문제를 다루다. 그다음에 사람을 대우하다, 대접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문제를 다루는 거하고 대접하는 거하고 언뜻 보면 달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게 아니라는 게 저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다 같다 이 말이에요. 표현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다루다.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 거잖아요. 대접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어가 바뀌니까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 예를 들었어요? 옷을 예를 들었죠. 옷이면 입다, 장갑이면 끼다, 미소면은 짓다, 그죠? 머리면은 기르다라고 하잖아요.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서 표현이 바뀌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 treat라는 단어도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여기는 목적어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루다, 문제를 취급하다 이런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우하다, 대접하다. 사람을 다루는 거잖아요. 사람을 좋게 다룰 수도 있고 아주 나쁘게 다룰 수도 있고, 그죠? 그거 다 treat him. 그 사람을 treat him well. 그 사람을 잘 대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치료하다는 건 뭐예요? 같은 사람인데 여기는 뭐예요? 치료하다는 말은 환자를 다루다 이 말이에요. 환자가 목적이니까 치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다루는 거예요. 그게 환자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뭐로? 뭐 약으로 치료하고 또는 수술로 치료하고 하는 거예요. 다루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지금 다 보는 겁니다. 이게 다 표현만 다르지 왜 표현은 왜 달라졌습니까? 여기서는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서, 목적의 성격에 따라서 where의 경우 그랬잖아요. 옷이냐, 장갑이냐, 시계냐, 양말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입다라고 했다가 차다라고 했다가 신다라고 했다가 그죠? 안경을 쓰다라고 했다가 목적에 따라서 표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도 목적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표현만 바뀐 거다. 의미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끝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사전에는 다 이 겉모습이거든. 그 모습만 보니까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화학물질을 써서 처리하다. 어떤 재료를 다루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다라고 표현된 거라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속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전에는 다 무슨 겉모습만 나와 있어요. 속이 들여다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화학물질을 써서 처리하다는 것은 뭐예요? 뭐 어떤 식품을 방부제로 처리하다, 방부제로 다루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다라고 사전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것만 이해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예요? 다 동사로 사용된 거죠? 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이건 명사로 사용됐네요. 명사로 사용되고. 또 동사로도 물론 사용되죠. 동사로 사용. 이게 뭡니까? 영어는 고리보다. 그때 고립이라는 뜻이 뭡니까? 단어의 문법 정보. 말하자면은 품사, 명사다, 동사다. 동사라면은 타동사다, 자동사다 등이 영어의 단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문법 정보가 단어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게 고립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립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영어의 모든 단어가 고립어는 아니죠. 예. 우리말은 그렇지 않죠. 우리말은 명사다, 동사다가 단어의 형태가 달라요. 한번 보세요. 다루다, 취급하다는 이건 항상 동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명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룸, 그죠? 취급 이렇게 형태가 벌써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말은 단어 자체에서 형태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treat라는 단어가 형태는 똑같잖아요. 이게 명사로 됐다가 동사로 됐다가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특별한 거 선물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사람을 특별하게 다루는 거예요. 상황만 보시면 알아요. 지금 현재 이 사전에 나와 있는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빨리 이해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애울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선물로 아닌 다른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예. 대접하다, 한턱 내다, 이게 뭡니까? 사람에게 뭘 실컷 대접해 줬어요. 그게 특별한 것이잖아요. 특별하게 대우한 거잖아요. 이게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 애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학생들에게 애우기 시키면 안 됩니다. 예. 애울 필요가 없는 걸 왜 애워요? 상황에 따라 또 바뀌어야 되는데. 자, 관련어로서 retreat, 그리고 entreat, 이런 거는 보시면 알아요. maltreat, mistreat, illtreat, 또 therapy, treatise. 이제 이 관련어들입니다. 이 treat만 알면은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더라도 항상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 의미가 이 다루다, 취급하다예요. 다루다라고 아시면 좋겠네요. 왜 그러면 이런 뜻이 생기느냐 하면은 treat라는 것은 원래 단어도 비슷하잖아요. tract, draw, 끌다에서 온 말이거든요. 끌다에서 온 말이에요. 손등으로 일을 다루다, 취급하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일이 앞에 있어요. 일이 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손으로 그 일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손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손으로 그 일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또는 내 손을 그 일 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을 다루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일을 다루다. 이해됐죠? 다시. 앞에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손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쪽으로. 그럼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다루는 거잖아요. 알겠죠? 또는 내가 내 손을 일이 있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다가 기본이거든요, 이게. 끌다. 끌어당기다 또는 끌고 가다. 일적으로 내 몸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럼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을 다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 요걸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출제가 문장에서 사용될 때 요 뜻을 알고 있으면은 이해가 굉장히 더 쉬워집니다. 예, 그건 또 그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시죠. 다루다, 대우하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는 그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었습니다. 알겠죠? 문제가 나오니까 다루다라고 표현한 거죠. 기본 개념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He treated her like a queen.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다루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뭐처럼 다루었어요? queen, 왕비처럼, 여왕처럼 다루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우하다, 대접하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다루는 거나 사람을 다루는 것, 어떤 식으로 다루었어요? 예, 왕비처럼 다루었어요. 그게 대우하다라고 바꿔서 표현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서 바뀐 겁니다.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서 바뀐 거예요. 여기는 목적어가 문제고 여기는 목적어가 사람이잖아요. 목적어가 문제이고 목적어가 사람이에요. 상황이 바뀌니까 표현이 바뀌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랬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은 원칙은 똑같거든요. 예.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뭡니까? 답을 외우지 않잖아요. 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나와 있는 것들이 표현이 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상황이 바뀌면 그것도 또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답 안 외우잖아요. 그 문제를 푸는 원리를 이해하잖아요. 단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어를 무조건 암기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의 원리를 이해하듯이 단어도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제 포인트입니다. 예. 자,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은 치료하다, 화학물질에서 처리하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한번 보시면은 The doctor treated his patients well. 자, 여기는 목적어가 뭡니까? 목적을 잘 보세요. 얘는 환자잖아요. 환자를 다루다. 의사가 환자를 다루는 거예요. 수술을 하거나 약을 주거나 주사를 주거나 해서 환자를 다루는 거예요. 그게 치료하다죠. 껍데기라는 거 이해되죠? 사람을 다루는 걸 때는 뭡니까? 그냥 환자가 아니에요. 사람이면 대우하다, 대접하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기는 병이 있는 환자예요. 병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하다라고 표현을 바꾼 거예요. 예, 다 알겠죠, 여러분들? 예. 4번 다 보세요. The food is treated with preservatives. preservatives라는 말은 방부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방부제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음식이 나오죠. 음식 재료잖아요. 어떤 것 재료를 다루는 거예요. 뭘로 다루었어요? 방부제를 써서 다루었잖아요. 그것을 사전에서는 처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화학물질 써서 처리하다. 물질을 다루는 거예요. He treated the food with preservative.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요 문장하고 여기는 능동이고 여기는 수동인 것 차이밖에 없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치료하다니, 뭐 화학물질 써서 처리하다니,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은 다 껍데기다. 다 겉으로 드러난 표현일 뿐이다. 속을 들여다보자. 속을 들여다보니까 알맹이는 똑같더라. 무엇을 다루다. 이 말이죠. 그죠? 단지 목적에 따라서 이제 표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공부를 이해를 하셔야죠. 예.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이걸 한번 보시면은, 특별한 것, 뭐, 앞에 사진에 우리가 한번 봤죠? 사진을 보니까, 뭐, 특별한 것, 선물,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6번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6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5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I treated him to lunch. 요것을 점심을 대접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treat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다? 끌다에서 왔다고 했죠?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점심으로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점심으로 끌고 갔다는 게 뭐예요? 점심을 먹였다 이 말이죠. 끌고 가서 점심 먹인 거예요. 그게 이제 대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to가 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게 treat somebody to something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왜 to가 왔느냐? 이거는 원래가 treat가 끌다에서 사람을 어디로 사먹이려고 또 옷을 사주려고 옷을 사주기 위해서 옷 있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 또 점심을 사먹이려고 점심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기서 왔기 때문에 to를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to로 왔는지. 이 treat가 끌다 에서 왔기 때문에 쉽게 to가 온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대접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내가 점심을 대접한 거예요. 거기서 특별하다는 말이 온 거예요. 특별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는 뭡니까? 내가 끌고 갔으니까 누가 돈을 내는 거예요? 점심값을 누가 내죠? 내가 내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점심을 선물한 거잖아요. 내가 끌고 갔으니까 내가 돈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공짜로 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짜로 먹는 거고 돈은 내가 내는 거고, 그게 특별한 선물이잖아요. 이해됐죠? 예, 자, 한번 봐요. 그래서 I invited him to lunch. 이거는 뭐 점심 식사에 초대한 거예요. 그죠? It was my treat. 뭡니까? 내가 점심에 그 사람을 초대했죠? 그것은 나의 선물이었다. 선물, 사진에 선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꼭 번역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나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턱 쐈어요 이 말이에요. 내가 요즘 말로 한턱 쏘다 말을 하죠. It was my treat. 내가 돈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로 사용되어 있고 여기는 명사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이럴 때는 명사형을 treatment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treat라고 합니다. 명사를 쓸 때 treat. 예를 들면 수술하다, 뭐 치료하다 앞에서 봤죠. 그때는 medical treatment. 명사로 쓸 때는 treatment라고 하는 거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동사 형태와 명사 형태가 같다. 애우지 마세요. 애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문장을 두세 번 읽어주는 거예요. is my treat. 이렇게 쓰는구나. 항상 문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됐죠? 자, 다시 요점 한번 강조하면은 제가 5번 문장을 쓴 것은 6번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요건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데리고 가다. 그래서 내가 점심을 한턱 쏜 거예요. 여기는 동사로 사용되었다는 것만 다르지. 여기는 명사로 사용되었다는 것만 다르지. 내용은 요것과 요것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알겠어요? 네, 우리는 지금 뭘 공부를 하는 겁니까? 개별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큰 숲을 보는 거예요. 큰 숲을 이렇게 볼 때 나무 한 가루 한 가루에 꽂히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뭡니까? 이 전체를 아우르는 요것이 사실 좀 힘든 그 작업이거든요. 이걸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하느냐 하면은 제가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한 그루 한 그루만 봤어요. 한 그루 한 그루만 보니까
책을 읽을 때마다 사진을 또 펼치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또 펼치는 거예요. 그럼 사진에 또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참 뒤에야, 학창시절 때는 제가 고생이 많았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고충을 알죠. 자, 이것도 이제 선물인데 꼭 남한테만 선물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선물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I treated myself to a new jacket.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끌고 가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예, new jacket. 새로운 재킷 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거 사 입은 거예요. 내가 나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기분 좋게라는 말 알죠? 기분 좋게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한턱 쏜 거니까 기분을 낸 거죠. 그래서 기분 좋게라고 한 거예요. 사전에 이게 뭐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까? 오히려 표현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자,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제가, 사 입었다. 사전에 뭐 사 입었다는 말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문맥을 보고 적절하게 옮긴 것이죠. 한 봐요. It was a special treat to see you again. 너를 다시 본 것이 나에게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대우. 내가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다니 당신이 정말 나를 특별하게 취급해 준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 저는 정말 반가웠어요. 이런 말을 하네요. 이거는 왜? 여러분도 다르게 표현을 하겠지요? 사전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전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 해방감을 여러분을 맛봐야 돼. 저는 왜 이 말을 강조하겠어요? 옛날에 제가 사전에 구속돼 있었거든요. 여러분만 할 때 사전에 구속돼 있었어요. 사전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암기하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면은 박차고 벗어납니다. 사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하니까 가는 거지요. 이해를 하면 뭐예요? 이해가 뭡니까? 이해가 하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암기하면 뭐예요? 암기하면요, 구속이에요, 구속. 스스로 힘이 없어요. 스스로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밖에 못해요. 사전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전에 항상 답을 주는 건 아니죠. 사전에 없는 것도 많다 했죠.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면은, 사전에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공부를 많이 안 했으면은, 거기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죠. 이해됐죠? 예. 자, 이제 관련어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entreat, retreat 있어요. entreat는 애원하다, retreat는 퇴각하다. 자, 이거 쉽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부터 볼까요? 요거부터 볼까요? He retreated from the room. 그는 그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이 말. 물러났어요.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retreat은 read하기 treat이죠. treat은 끌다 이 말이잖아요. 끌다.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발걸음을 뒤로 끌어낸 거예요. back. re란 말은 back 뜻이잖아요. 뒤로. 아시죠? 그러니까 이건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영어는 지금 여기는 자동사로 사용된 것이죠. 여기는 자동사로 사용됐어요. The troops were retreated. 부대가 뒤로 퇴각되었습니다. 그럼 타동사가 되는 거죠. 영어는 늘 강조합니다. 예, 사용되는 자동사로 사용되고 타동사로 사용돼요. 우리말은 어떻습니까? 퇴각하다, 퇴각시키다가 다르잖아요. 형태가 다르잖아요. 하다와 시키다는 다르잖아요. 영어는 둘 다 형태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retrea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구분한다고요? 문장에서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단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말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영어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고립이기 때문에. 고립이라고 했잖아요. 단어에 문법 정보가 없어요. 문법 정보는 어디에 있다고요? 문장에 있다고요.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합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 treat, 끌다 이 말이죠. 발걸음을 뒤로, 발을 뒤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잖아요. 너무 쉽죠? 예. 구분을 한번 봐요. I entreated him to stay longer. 나는 그 사람에게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정하다, 애원하다, 호소하다 이 말이에요. appeal 하는 거예요. appeal. entreat라는 말은
왜 그럼 그런 뜻일까? intreat라는 말은 이 in은 요겁니다. in. 안으로 이 말이에요. 자, 저 사람이, 자, 여기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뭐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옷 소매를 잡고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쪽으로, 내 안쪽으로, 내 쪽으로, 안쪽으로 하면 내 쪽으로 이 말이겠죠? 그걸 끌다 이 말이에요. 제발 가지 마세요.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지 말고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애원하다가. 알겠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인출이처럼 말이에요. 자, 애원하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호소하다 이 말이에요. 어필하고 같은 말이에요. 어필. 어필을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필도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음번 기회에 다룰 수 있겠습니다. 한번. 예. 자, 이해됐죠? 자, 요것만 한번 보죠. therapy, treatise. 이제 관련어예요. 자,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루다는 겁니다. 다 다루다는 거예요. 기본이. 자, therapy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이 어떤, 뭐, 근육통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다루듯이 그 아픔을, 고통을 다루어주는 거예요. 그게 세라피스트잖아요. 사람은 세라피스트를 하죠. 물론 일단 세라피란 말은 의사가 뭐 약을 주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보통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여기 마사지 해놨네요. 마사지. 우리가 마사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주물러서 손으로 다루는 거예요. 아픈 곳을 손으로 다루어서 해결하는 거죠. 자, 세라피란 말은 트리트에서 왔기 때문에 뭐 다루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대로 녹아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니까 세라피스트라고 한 겁니다. 예. 다음에 한번 보자요. 이걸 보면 they signed the treaty 하면은 협정서 돼 있네요. 협정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양국이 문제가 있어요. A와 B 두 나라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문제를 다루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똑같잖아요. treaty. 요 세라피하고 다릅니까? 세라피도 어떤 고통이 있어요. 근육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다뤄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트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협정서, 어그리먼트예요.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두 나라 사이, 양국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걸 만나서 다루어, 어그리먼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협정서예요. 다음에 한번 봐요. He authored the treaties. The treaties, 뭐, 보고서 이 말이죠. 보고서라는 게 뭐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서를 쓰는 거 아니에요. 논문을 쓰거나, 뭐, 논문도 좋고, 보고서를 써도 좋고, 다 treatis예요.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죠? 문제를 다루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보고서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보고서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두 나라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협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세라피,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 마사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뭡니까? 이 단어들 사이에는 다 다루다는 말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다루다, 고통을 다루다, 또 뭐예요? 여기는 글을 다루는 거죠. treatis는. 어떤 문제를 글로서 써서 다루는 거겠죠. 예, 그런 정도의 차이이지 그런 걸 느끼면 되는 거예요. 느낌이죠. 예. 이런 것을 보고 아무 연관성을 못 짓는다 하면은 단어를 그냥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다 그렇게 연결 못 지었습니다. 저도. 그게 답답했던 거죠. 단어를 보면은 쭉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treat가 좀 길었죠. 예, treat. 기본 개념, 무엇을 다루다. 이런 것입니다.